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단원 진균류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균류에는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곰팡이하고 효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페이지는 200페이지 펴시면 되겠고요. 자, 진균류의 종류. 진균류는 곰팡이와 효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곰팡이를 먼저 살펴보면은 얘네들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실체와 균사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실체 모양과 균사체 우리 책에 그림이 굉장히 잘 나와져 있는데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자실체와 균사체로 이루어진 게 바로 곰팡이고요. 이 자실체와 균사체를 합친 게 바로 뭐냐면 균총입니다. 균총. 콜로니라고 하는 균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실체는 포자가 있는 부분을 자실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동글동글하게 막 말려 있는, 그죠? 이게 포자죠, 포자낭. 즉, 이 포자가 달려 있는 거를 자실체라고 하는데 이 자실체의 역할은 번식기관입니다. 번식기관. 포자를 퍼뜨려서 다른 곳으로 씨앗을 퍼뜨리는 거죠. 그 포자가 이제 씨앗이 되기 때문에 퍼뜨리는 건데 번식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균사체는 뭐냐면 이런 실가닥들, 그러니까 균사들이 모여 있는 것을 균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부분에 나와 있는, 그죠?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아래쪽에 이렇게 균사체들, 지금 제가 한 가닥만 그리기는 했지만 사실은 밑에 여러 가닥들이 막 이런 식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균사들 한 가닥 균사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균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의 그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번식기관인 자실체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들이 모여있는 균사들이 모여있는 걸 우리가 균사체라고 하는구나. 자실체와 균사체를 합쳐서 우리가 균총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곰팡이의 모습 중에서 격벽의 유무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하는데요. 조상균과 그다음에 잔항균으로 분류를 합니다. 격벽은 균사들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이런 벽, 그죠? 이런 벽들을 이제 격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격벽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곰팡이 종류를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격벽이 없는 곰팡이를 우리가 조상균이라고 합니다. 조상균류. 자, 그리고 이런 격벽이 균사 사이사이에 막이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잔항균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벽의 유무에 따라서 그게 조상균과 또 잔항균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항균과 조상균류의 특징은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0페이지에 6단원 진균류를 보시면 우리 진균류에는 곰팡이도 있고 효모도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곰팡이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곰팡이의 특징은 번식은 균사로 번식을 한다. 그래서 실타래들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거기에서 포자낭을 터트리면서 포자들이 떨어져서 이제 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번식은 균사로 번식을 하고 용어는 제가 설명드린 용어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 기관이 달려 있는 포자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번의 자실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균사가 모여져 있는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균사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실체와 균사체를 모두 합친 거를 뭐라고 하냐면 콜로니라고 하는 균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이 자실체와 균사체, 균총의 모습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곰팡이를 좀 분류를 해볼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균사 사이사이에 격벽이 있는 균사와 균사를 구분하는 이런 격벽의 차이에 따라서 있고 없고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조상균류하고 잔항균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먼저 격벽이 없는 septum이 없는 조상균의 특징은 경막은 원칙적으로 구멍이 뚫려서 원형질의 교통이 가능한데, 조상균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뮤코입니다. 뮤코. 뮤코속.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라이조푸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격벽이 없는 아이들이죠. 근데 모양이 곰팡이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격벽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어떤 뮤코 속인지 라이조푸스 속인지에 따라서 약간의 곰팡이 모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책에 되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책을 참고하시면 문제 푸는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번의 뮤코 속 보시면 번식은 흙이나 마분을 통해서 번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니은번에 보시면 경막은 없다. 경막이 없이 그냥 얘가 없는 상태의 가지를 가지고 있다. 자, 균사의 밑줄 치겠습니다. 얘는 뭐 다른 말로는 털곰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약간 복실복실하게, 그죠? 생겨서 털곰팡이라고도 하고. 자, 리을번의 별표를 칠게요. 가지 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뮤코 속도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모노뮤커, 그 다음에 라세모뮤커, 그 다음에 사이모뮤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일단 뮤코 속의 대표적인 모습 나와 있죠. 우리 첫 번째 그림하고 비슷한데요. 아래 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경자, 중축을 중심으로 해서 포자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뮤코 속인데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먼저 모노뮤커 한번 보겠습니다. 모노뮤커. 자, 모노뮤커는 그냥 이렇게 일자, 뭔가 되게 올곧은 아이들이에요. 그죠? 모노뮤커는 이런 식으로 좀 일자가 이렇게 길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띠고 있는 걸 우리가 모노뮤커라고 합니다. 격벽이 없는 조상균류 중에서도 일자로 이렇게 곧게 올곧은 아이들, 뻗어나간 애들 모노뮤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라세모뮤커는 진짜 나무의 가지처럼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여기도 하나 나가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비슷한가요? 너무 많이 그렸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나가는 걸 라세모뮤커라고 합니다. 자, 사이모뮤커는요, 얘는 이제 별종이에요. 자기 맘대로 막 가지치기를 어떤 규칙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무작위로 이렇게 배정돼서 뻗어나가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사이모뮤커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모노뮤커의 그림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라세모뮤커의 그림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이모뮤커는 어떤 모습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뻗어나가는지, 그리고 얘네는 경막이 있는 애들인지 없는 애들인지, 어느 균류에 속하는 애들인지 분류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뮤커 속까지 했고요. 자, 두 번째, 나번에 보시면 라이조푸스 속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주로 아까 뮤코 속은 흙이나 마분이나 이런 데서 번식을 하는데, 이 라이조푸스 속은 빵이나 곡류, 과일 등에 번식을 합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조상균류이기 때문에 경막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균사 자체는 아까 털곰팡이였죠, 뮤코는. 근데 얘네들은 다른 별명이 이제 거미줄 곰팡이입니다.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섞여 있죠. 거미줄 곰팡이. 자, 뮤코와 다른 점 별표 치시고요. 뮤코와 크게 다른 점은 얘네는 가근을 형성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가근이 뭘까요? 가근. 라이조푸스는 가근을 형성한다. 가근. 자, 가근은 가짜 뿌리 근자죠. 가짜 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201페이지의 밑에 가장 아래쪽의 그림을 보시면 비슷하게 뮤코 속이랑 비슷하긴 한데 포자낭이 다 이렇게 안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포자를 따라서 가지를 따라 밑으로 내려와 봤더니 그 포자가 붙어 있는 포복에, 그죠? 포복에 가근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가근이 있는 곳에 이렇게 포자 균사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가근이 있는 거고요. 뭐 가근과 가근 사이에 이 포복지 사이에 이렇게 또 자라나는 애들도 있는데 이건 이제 압시디아라고 하는데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에 자라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라이조푸스는 이 가근이 있는 곳에서 자라나는 그 곰팡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뮤코속과 다른 거는 가근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그림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아, 가근이 있고 밑에 뿌리가 조금 가짜 뿌리가 있는 애들은 라이조푸스. 그 다음에 뿌리가 없고 올곧게 이렇게 뻗거나 가지치기를 하면서 뻗어가는 아이들은 뮤코속이다, 털곰팡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음번에 보시면 알코올 발효공업에 이용을 하기도 한다. 이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조상균류, 경막이 없는 아이들,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뮤코속하고 라이조푸스 속 두 가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잔항균류, 잔항균. 잔항균은 격벽, 경막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얘의 특징은 202페이지에 경막을 가지고 있다. 경막을, 격벽, 경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두 가지로 또 우리 책에서 보여지고 있죠. 아스페러질러스 속하고 페니실린 속 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스페러질러스 속, 그다음에 페니실린 속. 페니실린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먼저 가번에 아스페러질러스 속부터 살펴보시면 얘는 분생포자로 형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생포자가 뭐냐? 그 아래 그림 보시면요. 얘네는 이제 경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이 균사들 사이에 이렇게 막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분생포자는 여기 경막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분생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균사체에 곰팡이를 받치고 있는 이 부분. 뿌리는 없지만 이 균체가 이렇게 균사와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병족세포라고 합니다. 병족세포. 그 다음에 분생포자병, 이 위에 가지를 분생포자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생포자로 형성을 하고 아스페러질러스는 우리한테 이제 좋은 걸 주기도 해요. 간장, 된장, 양조공업에서 널리 이용이 되어진다. 색에 따른 분류는 황색도 있고 백국도 있고 흑국도 있다. 자, 특징은 아밀라제와 프로티아제를 다량으로 분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밀라제는 당화력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 프로티아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분해 효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페러질러스 속을 보시면 얘는 또 요 모양하고는 요 모양이 비슷하네요. 이렇게 위에 점점이 올라가는 포자를 가지고 있고, 자, 분생 포자가 있고 밑에 얘를 받치고 있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안에 좀 길다랗게 받치고 있는 얘네들 있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자라고 합니다. 경자. 포자를 받치고 있는 아이들 경자하고 그 안에 이쪽 그 경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을 우리가 정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낭. 그래서 앞에 있는 뮤코속이나 그 다음에 라이조푸스하고는 조금 모습이 조금 달라요. 그죠? 뭔가 더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경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자와 정낭이 있고 병족세포가 있다. 병족세포, 여기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병족세포가 있는 것이 아스페러질러스 속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번의 페니실린 속은요, 얘는 푸른 곰팡이에요.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푸른색 곰팡이. 자, 페니실린, 그 다음에 항생 물질 제조에 쓰이는,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한, 그죠? 유익한 그 곰팡이가 바로 페니실린이었습니다. 유지를 제조하거나 체질 숙성에 쓰이고, 이익을 준과 동시에 나쁜 영향도 같이 동시에 주는 그런 균이기도 합니다. 자, 페니실린 속의 그림을 보면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얘는 그 아스페러질러스하고도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아스페러질러스는 그냥 정낭이 있고 경자가 있고 바로 포자가 이렇게 퍼지는 모습이었다면 이 페니실린 속은요. 경자 밑에 기저경자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경자 밑에 또 이 경자를 받치고 있는 기저경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203페이지 그림 보시면 분생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생포자를 받치고 있는 경자가 있었죠. 아스페라줄러스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경자를 받치고 있는 기저경자가 하나 더 들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분생포자병으로 내려오면서 정낭과 병족세포, 얘는 또 정낭이 없네요. 우리 아스페라줄러스는 이 경자들을 다 모아서 정낭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페니실린은 그냥 바로 그냥 균사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분생포자병하고 바로 이어지죠. 그래서 경자와 기저경자가 더 추가되어서 있지만 얘는 정낭이나 병족세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항균의 대표적인 아스페라줄러스하고 페니실린 속도 살펴봤었고요. 담자균류와 불안정균류 또 이렇게 종류별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효모, 이스트라고 나와 있고요. 얘의 최적 온도는 25에서 30도 정도. 얘는 이제 출합법으로 하죠. 출합법. 이렇게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 만약에 팔이 있다면 팔이 하나 더 생기면서 이렇게 개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출합법으로 번식을 하는데, 자, 효모의 기본 형태는 계란형, 타원형, 구형, 소시지형, 방추형, 위균사형 이런 것들이 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균류는요, 뭔가 그림이나 곰팡이를 곰팡이의 구조 살펴보시고 곰팡이를 격벽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곰팡이의 특징들, 모양에 따른 특징들, 그 다음에 이름도 함께 기억을 하시고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균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204페이지 펴시면 이제 세균 증식 측정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자, 세균 증식 측정법인데요. 세균이 자라는데 이게 얼마만큼 자라는지, 그 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또는 그 세균의 무게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미생물 배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4페이지에 세균 증식을 측정하는 데에는 균수를 측정하는 방법과 균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균수는 균의 숫자, 그죠? 몇 개인지 보는 거고 균량은 균의 그 질량, 균의 어떤 무게를 보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균수 측정법을 보시면 총균수 측정법이 있고 생균수 측정법이 있습니다. 자, 균수 측정법. 생균, 그죠? 죄송합니다. 총균수, 그 다음에 생균수 측정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균수는요, 직접 그 세균을 직접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총균수, 세균을 현미경으로 직접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균수 측정법은 살아있는 균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균수는 이제 뭐 죽은 균이든 살아있는 균이든 모두 다를 보는 건데, 생균수는 살아있는 균을 측정하는 것으로, 자, 밑줄 치실게요. 획선 도말법, 그다음에 혼합 희석 배양법, 멤브레인 필터법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방법은 균종에 따라서는 정확한 수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균수 측정하는 방법은 총균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생균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균량 측정법인데 얘는 이제 무게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건조 증량과 질소량, 단백질량, DNA, RNA량 등을 원심 분리해서 돌리는 거죠. 무게에 따른 무거운 것은 가라앉히게 하고 가벼운 것은 조금 위로 뜨게 하는 원심 분리를 해서 침전시킨 다음에 균의 최적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자, 가장 간편한 것은 광도계를 이용해서 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빛 에너지의 크기를 어떤 정기적인 에너지를 바꾸어서 읽는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균량을 측정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